자, 갑진년 경월 일간별 운세 9번째 정화일간 해보도록 할까요? 갑진년 경월 정화일간 여러가지로 움직일 때가 된 거죠. 갑진년 한 해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짚어드린다고 하면은 간목 정인으로다가 여러가지로 좀 새롭게 시작하고 바꾸고 계획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시기죠. 뭘 하든지 간에 움직이는 시점들이 됩니다.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가장 많이 드는, 정화일간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간목이 들어와서 이러고 있을 순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때라는 얘기죠. 예정된 수순, 그러니까 계획한 것부터 해서 한 번쯤 생각했던 일을 진행을 한다든지 주변에서 제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흐름들이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할 일 따라올 수 있겠고요. 정인 문서가 동했죠. 천간에 기존의 흐름과는 다르게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일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갑진년 전반적인 흐름이 뭐든지 간에 바뀌고 기존에 하던 거를 그만둘 수도 있고 조금 뒷전으로 밀려나와서 새로운 거를 좀 할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뭇 좀 다른 분위기의 공기를 맞을 수가 있다. 새롭게 뭐 취직이라든지 직장을 좀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당연히. 그래서 여러 가지로다가 바쁘고 분주한 시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화일간 갑진년이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이것저것 손갈 일도 많고 기존에 하던 방식을 좀 많이 바꿔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발품 팔아야죠. 다양하게 인프라 구축도 하고 시스템 또는 이 자격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를 하려고 하면은 이 문서가 팔려야지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 흐름인 것처럼, 이따가 뭐 이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좀 보겠지만 문서가 이제 그동안 안 팔려던 문서가 팔리는 그런 시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문서에 대한 부분 안 팔리던 문서를 좀 정리를 하고 파는 그 상태에서 이제 새롭게 연결되는 이동수가 좀 따라온다고 할 수 있겠죠. 예정된 수순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부분에 대한 일이 이 정인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편인은 예정된 수순이 아니라 갑자기 일어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뭐에 꽂혀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근데 편인은 아니니까, 올해 간목으로 이제 편인이 아니니까 본인이 대체로 예상한 일만 좀 발생시키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화일간 간목 정인으로다가 예상했던 부분으로 이렇게 좀 흘러가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새롭게 시작할 일 생길 수 있고, 진토에 대한 상관으로 기운에 대한 설기가 좀 심하게 일어나는 때가 되겠죠. 기운에 대한 설기가 심하게 일어날 때다. 이 설기라는 거는 내가 뜻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간목으로 뭔가 좀 예상하고 진행하는 흐름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는데, 내가 뭐 안 하던 모임을 한다거나 만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어쨌든 진행이 되는 그런 경우가 또 생길 수 있겠죠. 그런 흐름들의 다양한 움직임들이 좀 형성이 되고 연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관에 대한 부분은 예측 불가합니다. 예측 불가.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또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될 수도 있고요. 하고 싶은데 안 될 수도 있는 게 그게 상관이다. 내가 안정적으로 예상하는 대로 가는 건 식신이고,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이 좀 예측 불허다. 그러면 그것이 좀 상관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 진토 같은 경우에는 용이잖아요. 상상 속의 동물이고 또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다변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정화가 이런 진토를 하나 갖고 있다, 내 사주에. 그리고 또 지금 운에서 왔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누구를 어디에서 만날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고, 정말로 예측이 좀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중심 자체는 정인으로 갖고 있으니까 본인의 어떤 주체적인 스탠스라든지 캐릭터가 바뀌지는 않는데, 그 안에서 어쨌든 이 상관에 대한 다변화되는 문제로다가 이렇게 저렇게 타협할 일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타협할 일이 많이 생길 수 있고, 다양하게 좀 발품 팔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흐름들이 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운의 설기가 심할 때
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고, 조금은 억울할 수 있는 일도 생기겠습니다. 억울한 일이라는 거는 내가 100만원을 쓸 게 아니었어요. 한 40만원, 한 60만원까지 맥시멈 쓰려고 했는데 물건 사러 가가지고 영업당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그냥 쓰다 보니까 80만원도 아니고 100만원을 쓰게 되는 게, 내 계산에 없던 이런 지출이라든지 뭐 돈 쓸 일 뿐만이 아니라 시간 쓸 일, 에너지 소모할 일, 뭐 누구하고 싸울 수도 있겠죠. 그런 걸로다가 어쨌든 기운 소모를 하면서 내 예상이 이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다소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억울하거나 조금 이제 아쉬울 수 있는 그런 일이 좀 발생이 되는 게 이 진토 상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져 놓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좀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거기에 대한 초석을 다져 놓고 훗날 따먹을 열매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 나무를 심고 농사를 짓고 준비하는 그런 때라는 거죠, 갑진년이. 그래서 갑진년이 값어치가 되는 갑진년이 되려면 번거로운 일이 있더라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하나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수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갑진년에 대한 이 진토 상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수반이 되는 만큼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 정제에 대한 부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에 대한 부분으로 이 정인을 이제 다루는 쪽으로 가는 거죠. 정인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건이 따로 없어요. 그냥 물려받는 거죠. 부모라든지 가문에 대한 흐름과 유전자, 그냥 뭐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물려받는 것처럼 타고날 때부터의 어떤 천성이라고 하면, 정제는 그런 것들을 조건부로 활용하는 시기라든지 본인의 기질들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개인의 취향이라든지 기호라든지 다양하게 이런 사건 사고나 새로운 등장인물, 제3의 인물, 이런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화일간이 정제, 경금이 뜬 경호월에 갑진년 기준에 새로운 자리가 생기고 움직일 수가 있다. 당연히 우리가 움직일 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돈이 있어야겠죠. 총알이 장전이 돼야 전쟁터에 나가듯이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돈들이 조금 뜻하지 않은 곳에서든 예측한 부분에 대해서든 좀 자금이 좀 도는 거죠. 현금이라든지 여유가 조금 생기는 그런 시점들이 되니까, 요럴 때 이제 사람을 만나거나 밖으로 좀 나갈 수 있는, 숨구멍을 좀 열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다 이거죠. 당연히 무직자는 구직이 될 수도 있고요. 이직에 대한 부분을 희망하고 있다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이라고 하면 그러한 이직에 대한 부분도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제라는 것은 내 바운더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바운더리니까 그 안에서 얼만큼 내 소유와 관련된 네 거 내 거 이런 거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이런 게 정제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갑진년 기준에서는 이런 새로운 자리가 생기는 때인 만큼 다양한 인연 생길 수 있겠죠. 다양한 인연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요럴 때만큼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정화일간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런 운세 얘기 아무리 해도 사건 사고나 이슈 이런 거 없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다양한 일들이 이슈가 터지고 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화끈하고 좀 실천력 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뭐 관계를 만들어서 회사를 다니고 싶거나 돈을 만들고 싶고 인연으로 통해서 뭔가를 내가 좀 소속감을 느끼고 싶다 이러면은 화끈하게 해야 합니다. 뭐든지 간에 정화답게 열정적이고 화끈하게 장렬하게 그냥 불태우고 전사하는 장군의 모습같이 화끈함이 있어야지만이 경우월에 뭘 하나를 하더라도 칼을 빼들었으면 썩은 무라도 자르는 게 그게 이제 정화의 심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천력 있게 움직여야지만이 도태되지 않는다. 이것은 뭐 화끈하고 실천력이 있어야지만이 뭐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연이라든지 일거리 같은 걸 만들어내려면 그래도 내가 확실하게 끝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도태되지 않으려면 뭐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금에 대한 정제, 갑진년 유일하게 이때부터 치고 나가거나 다양하게 이런 사건 사고라든지 갑진년에 만날 핵심적인 인물을 이때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러한 핵심적인 사안들, 뭐 다양한 어떤 사회적인 변동상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 제일 큰 문제는 또 돈이잖아요. 돈.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돈과 관련된 이슈들이 따라오는지 이런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느냐
이게 관건이죠. 정화일간 작년까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개면은 아주 말도 못하게 힘든 정화일간 분들 많았을 텐데, 천간으로는 개수 편간으로 두드러 맞고 지지로는 묘목 가지고 습을상종 때리고 하니까 이 습한 을목이 정화를 상하게 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을목이든 묘목이든 정화한테 이런 경금에 대한 존재가 불편하거나 존재하지 않다고 하면 이런 편인에 대한 기질로다가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계면연을 겪어온 갑진년의 정화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 내가 좀 새롭게 변신하거나 이때만큼은 이제 내 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심기일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굼뜨게 그냥 뭐 하는 동 마는 동 그럼 도태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비견에 대해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오화 비견에 대한 것들. 이럴 때 이제 정화의 뿌리가 들어왔죠. 정확한 비견의 뿌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존재감을 드러낼 일이 생깁니다. 존재감.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주목받는다는 얘기죠.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한 좀 힘이, 나를 지원해주는 든든한 지원군 있죠. 지원군, 도와줄 사람, 그리고 책임감도 따라오는 부분입니다. 그 책임감이라는 거는 내가 책임질 자리에 가서 앉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내가 백수다, 취준생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왜 생기겠어요? 아, 이제 내가 합격을 했구나, 이제 내가 회사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책임감에 대한 부분이 생기는 이유는 사람을 만나서 어떠한 존재 자체를 드러낼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은 사회적으로도 내가 어떠한 역할을 부여받아서 거기에 대한 나만의 몫을 다하는 이런 책임감이 부여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책임감이 따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클 수 있고, 뭐 이런 비견이 없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감정 소모나 에너지 소모 평상시보다 클 수 있으니까 그거에 잘 대비해가지고 갑자기 뭐 일거리가 몰리든 사람들이 많아서 바빠지든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묵묵히 뭐를 해야겠어요? 전진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뭐 이런 전진이 좀 나와주면 좋겠죠. 전진할 것, 전진이 필요하다. 감정 소모가 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화일간 이렇게 경우, 오화 비견까지 이렇게 한번 보셨고요. 다양하게 좀 사건 사고들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야별로 연애운부터 보도록 할까요? 연애운, 정화일간은 연애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항상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물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화가 그렇습니다. 영향에 대한 거, 이런 거 중요하고, 또 거기 안에서의 또 정화는 음적으로 갈무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존재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죠. 경월의 현재 위치에서의 여유, 이런 거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뭐 이 여유라는 거는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내가 상대를 만난다고 하면 얼마나 내가 자신 있게 또 관계하는 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유가 중요하다는 거 감안해 두시고, 대부분은 이제 기대해 볼 만한 인연과의 만남이 좀 예상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연애를 하고 싶었거나 관계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예의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화일간이다 라고 하면은 어딜 가서든 그런 인연이 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자연스럽게 또 들어올 수도 있겠고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일명 자만추 가능합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정제가 동하는 시기니까 당연히 자만추로 연결이 돼야겠죠. 확실하게 내 것으로 들어올 만한 안정적인 흐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하게 내 것으로 들어올 만한 흐름. 내 거라는 거 정제 키워드죠. 정제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내가 좀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것으로 들어올 만한 흐름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다. 무리를 하는 그런 인연이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좀 수준 차이라든지 격차가 좀 벌어진 상태에서 내가 좀 무리를 한다, 이러면은 여기서 좀 내 기운이 얼마나 좀 딸리는지 이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좋다고 해서 관계가 지속이 되면 좀 버거울 수 있어요. 버거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인연이다 이러면은 대부분
뭐 썸을 타든 내가 먼저 짝사랑을 조금이라도 하든 연인 사이로 발전할 가능성이 꽤나 있습니다. 이런 경우월 같은 데는 굉장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분들, 못 하시는 분들 있겠죠. 그런데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니까 갑진년 경월은 연애하기에 좀 최적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또한 진토 상관 이런 걸로 변수의 여지도 생기겠죠. 대부분 상관은 돌발 상황, 변수 이런 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항상 방심하면 안 되겠죠. 뭔가 일이 좀 진행되는 것 같다 해서 방심하고 선을 넘고 무리하고 무모하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적으로 좋다 이런 건 아닌데 어느 정도 내가 준비를 해놓고 좀 자격을 갖춘, 여기 정인이 키워드잖아요. 갑진년의 정인이. 그러면 모든 정화일관들이 다 연애운이 들고 뭐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자격을 갖추고 그동안 조금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좀 주변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평판이라든지 인식이 좀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뭐 누군가를 소개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직장 사업은 이따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추천을 받는다고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런 전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 좋은 소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모든 정화일관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당연히 좀 그 무리수가 따라온다. 그래서 대체로 이런 자격에 대한 것들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또 돈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 관계를 하는 거에만큼은 진실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면 뭐 상대가 굳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했을 때 이어줄 수 있잖아요. 상대가 뭐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면은 당연히 내가 돈이 없을 때는 연결이 안 되겠지만 사람 자체를 만나는 거에 포커싱이 돼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한테 정화일관의 경우월은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정화일관들이 뭐 돈이 많고 여유롭고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만난 사람이 현실적인 조건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판단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되려다가 많은 경우도 있고 아예 시작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에는 무조건이라는 거는 없으니까 하나의 가능성 정도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거 내 거에 대한 구분, 정제 키워드라고 했고요. 연인으로 발전 가능성 이런 것 또한 상대가 깔끔하고 깨끗하게 전 여친이나 남친하고의 관계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발전도 수월하게 되겠죠. 뭐 헤어지긴 헤어졌는데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됐거나 연락이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이라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이런 이성들이 막 좀 꼬이는 달려드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연인으로 발전이 되는 과정에 좀 변수가 따라오는 거죠. 잡음이 끼고 좀 마찰이 생기고 오해라든지 의심 같은 것도 따라올 수가 있는 거니까 이미지 관리 이런 것도 잘해야 합니다. 정화일관은 다른 일관에 비해서 이미지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다. 내가 하는 말이나 그런 사소한 행동 이런 거 하나에도 오해를 받거나 의심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본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정도의 어떤 기대치라는 게 다른 사람한테보다도 더 엄격할 수도 있고 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정화일관이나 아니면 정화가 천간에 뜬 다른 일관이어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다가 진토 상관이 올해는 좀 같이 배경으로 좀 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양한 욕구 불만에 대한 것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뭐 잘 풀린다 싶다가 갑자기 막 욱해가지고 뭐 실수라든지 잘못된 그런 상황을 좀 맞이할 수도 있는 거니까 조심을 해야겠죠. 방심은 금물이다. 방심은 금물이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직장 사업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사업은 무직자라고 하면 취직 가능성 당연히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회사에 들어갈 준비를 했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취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경호월 같은 때는 정제라고 하는 나의 할 일이 좀 주어지는 부분이라서 이런 게 뭐 엄청 부정적이지 않다 그러면은 일단은 취직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여러 조건에 대한 뭐 협의라든지 그런 흐름에 따라서 이직이나 새로운 곳으로 좀 발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변동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멤버 간의 마찰이 있지는 않은지, 직장 내부의 직원들끼리의 그런 문제도 있죠. 거기에 이제 살필 필요가 있고 문제가 없는지, 인간관계에 지나치게 에너지를 소모하면 이거 굉장히 피곤한 한 달이 됩니다. 경월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 자리를 확보해가는 그런 단계, 과정에서 결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해서 이럴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건수라든지 그런 뭐 테스트나 검증하는 이런 작용들이 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요럴 때 이제 에너지 소모가 지나치게 누군가 뭐 싸운다든지 마찰이나 이미지 관리적인 부분에서 이상한 소문 같은 게 뭐 돈다든지 이러면은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각종 구설수라든지 관제수 이런 게 또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경호라는 게 정제에 대한 이런 목욕지를 달고 온 거기 때문에 내가 쓰는 돈이나 어떤 말이나 행동 이런 거에 이상한 소문이나 어떤 좀 왜곡된 그런 정보들이 좀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내가 원천 차단을 하려면은 정확하게 확인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쓸데없는 관계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런 식으로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요런 때 정제에 대한 나의 어떤 흐름들을 좀 만들어 가는 거예요. 뭐 단골 손님을 확보한다든지 거래처 같은 것을 이제 안전하게 뚫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는 이제 소득을 좀 보겠구나 하는 이제 적자를 면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당연히 이럴 때 폐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준비를 내가 많이 해왔던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거나 드러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에너지 소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이상하게 좀 짜증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중에는 이런 경금이 간목을 금극목 칠 때 내가 좀 머리가 아플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을 일을 내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진상 손님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주변에서 어떤 억울한 누명이라든지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뭐 해명해야 될 상황,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나의 행동을 보진 않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런 분위기적으로 나를 판단하려 든다든지 이러면은 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겨서 내 머리를 아프게 할 만한 단순 두통부터 해서 생각이 많아지는 이런 시기가 또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무조건 좋다라고 그렇게 좀 방심하면 안 되겠고 꼼꼼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이런 경험 같은 때 꼼꼼한 정화일관이면 되도록 긍정적으로 생존하고 살아남는다. 하지만 꼼꼼하지 못하고 덜렁거리고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되려다가 말거나 막 이러쿵저러쿵 또 구멍들이 많이 숭숭숭 뚫릴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살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직장 사업에 대한 것은 이미지적인 부분에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생기지 않는지 이런 거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재물운을 좀 볼 것 같으면요, 재물운은 자금줄이 막혔거나 답답했던 사람들 있죠. 특히나 작년 개묘년이 정말로 재물적으로 많이 힘든 운입니다. 그리고 기사월까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벗어나는 터널 속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할 수 있겠고, 경월부터 이제 뭐 숨쉴 구멍들이 생기는 이런 부분이라 경호를 기점으로 이제 풀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거는 그게 답답했던 게 풀린다는 얘기지 뭐 대박이 나고 막 엄청 잘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대박이 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과거 작년 그 개묘년에 고배를 맞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요럴 때 이제 기사월까지의 어떤 흐름의 정리 상태를 봐서 경호월에 치고 나가는 거니까, 아직 경호월에도 치고 나갈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은 아직도 자금줄에 대한 게 너무 많이 꼬여가지고 그거 풀고 있는 거죠. 풀리긴 하더라도 좀 늦게 풀리는 이런 양상으로 좀 보이는 거니까 너무 오버해서 막 성급하게 욕심 부리는 것보다는 순리대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혹에서 자유로워야 되고요. 이 상관이 좀 동했기 때문에 각종 유혹에 많이 시달릴 수 있어요. 정화일관이 여러 가지 어떤 제한이나 건수를 또 의뢰받을 수도 있고, 거기서 본인의 소신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간목 정인에 대한 부분으로다가 소신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은 괜찮은데 갑자기 안 하던 사람이 막 무게 잡으려고 하면 요럴 때 이제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생기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이상해질 수 있어요, 은근히.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적으로 간목이 왔다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아무리 정한테 용신이어도 간목하고 경금이 이게 용신이잖아요. 근데 이게 왔다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 쓸 수 있는 인자가 내 판에 깔려 있어야죠. 사주판에. 그게 깔려 있다고 하면 이런 운을 좋게 써먹는 건데, 아니다 하면은 자기가 사는 영역 안에서 적응하면서 살고 있는데 굳이 이제 힘든 과정을 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사자 한 마리가 이빨이 빠져가지고 원숭이 1000마리 있는 무리에서 적응을 하며 살았다. 그러면은 그 사자는 원숭이가 1000마리가 있던 그 무리가 익숙한 거예요. 거기서 적응해왔으니까. 근데 다시 사자 무리에 들어가서 적응하려면 그게 이상하고 어색한 거죠. 그러는 운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화일관이. 내가 아무리 사자고 맹수여도 적응을 해왔던 곳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나한테 익숙한 영역이고 공간인데, 간목이 왔다 해가지고 일반적인 기준과 잣대로 내가 원래 있어야 될 곳에 간다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당황을 하거나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그 원숭이 무리에 있을 때가 재밌었구나, 뭐 이럴 수 있는 거니까 하나의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물을 확보를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정제에 대한 흐름으로다가 내 건지 내 인연인지 내 일인지 이거를 이제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일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좀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안정적인 재물의 흐름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일시적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잠깐 좀 풀리는 듯 해 보이면서 다시 또 신미월로 넘어가면은 또 여러 가지의 또 흐름들이 뭐 사건으로 터질 수도 있고, 욕심을 부렸던 거에 대해서 다시 또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안정적인 흐름을 얼마나 내가 확보할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불안감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불안감을 갖고 있고 그것이 경월 시점에 해방이 되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 불안감이 해방이 된다는 것만큼 다행인 일이 없는 거죠. 이게 돈 때문에 고생 많이 합니다. 정화일관은 병화랑은 다르게 정화는 재성에 대한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좀 취하고 그것에 대해서 울고 웃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했던 일에 대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억울함이라든지 애환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한 결과가 이것밖에 안 돼? 또는 내 대우가 좀 별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이 다행인 일이 없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로 해결이 되는지 그런 걸 좀 볼 필요가 있겠고, 뭐 이런 불안감에서 해방이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경월 한 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금줄이 막혔던 실타래, 아직도 경월인데도 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 군데 터졌던 사건 사고에 대한 것들, 뭐 구멍 막고 메꾸고 여러 가지로 또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얼마나 내가 준비했고 예상했던 일이 갑진년 경월에 흘러가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리적인 거,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화일관은 다른 때보다도 경월 한 달만큼은 정신 집중을 잘 해가지고 헛되게 보내지 않는 게 좋죠. 시간 관리, 사람 관리, 일정, 스케줄 이런 걸 철저하게 해서 결코 낭비되는 일 없이 그렇게 순차적으로 딱딱 시스템화 해가지고 해나가는 것이 좋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학업운을 좀 볼까요? 자, 학업운의 경우에는 정화일관 그동안 이제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 뭐 준비하고 항상 반복되는 겁니다. 정인 간목에 대한 부분으로다가 얼마나 그 기반이 탄탄한지 이런 거에 따라서 대부분 성적이나 각종 성과가 슬슬 이제 나오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작년에 힘들었고 그 힘든 과정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이다 하면은 갑진년까지 끌고 와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낼 만큼의 그런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반드시 성적이나 성과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이나 뭐 자신감 가져도 되고, 병화와 마찬가지로 항마제의 가능성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이 정제라고 하는 돈 또는 어떤 이성이라든지 아까 연애운 같은 거 크게 돈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을 좀 만나는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뭐 하는 것도 공부도 집중이 되는데 연애하고 막 데이트하느라 정신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 공부나 문서에 대한 문제 해결인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게 내가 예정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다소 계획이라든지 내 흐름들이 좀 변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운이 아니에요. 갑진년은 이 상관이 떠 있기 때문에 항상 변수라든지 내 마음이 언제 어느 때로 튈지 모르는 무슨 공이라고 했어요? 럭비공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정화일관, 올해 나는 조금 럭비공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기운도 갖고 있구나.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오히려 정상적인 거구나. 거기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수순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정된 방향성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동 이사운에 대한 흐름을 좀 볼 것 같으면은 안정적인 이동의 흐름 이런 걸 좀 봐야겠죠. 내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지 이 흐름을 좀 보는 게 좋겠고, 진토 상관으로다가 조금 욕심이 과할 수가 있어요. 욕심이 좀 동할 수가 있고, 문서운도 좀 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주변에서 갑자기 좀 뜻하지 않은 돈이라든지 기회라든지 뭐 안 나오던 대출도 갑자기 빵빵 나오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요럴 때 이제 무리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겠죠. 무리를 하면은 이제 무리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를 좀 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흐름대로 좀 가는 게 좋습니다. 굳이 좋은 환경이라 해서 너무 당장 욕심 부릴 게 아니라고 하면 물건을 구입하는 데에서도 뭐 퀄리티라든지 가치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양하게 이 시점 이후로다가 어떻게 앞으로 치고 나가서 유지하고 안정권에 접어들지 이런 거를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힘들었던 정화일관이라고 하면 이때부터가 이제 본인의 어떤 하나의 좀 전성기를 이제 구가하는 시점으로 접어드는 거니까 잘만 하면은 진짜 전성기 황금기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면 아직도 과거에서 머물러 있어서 허우적대는 거죠. 꼬인 실타래 아직도 풀고 있는 중이고 빠졌던 물에서 벗어났는데 몸이 젖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먼저 말리고 세탁을 하든 빨리 환골 탈퇴를 해야 되는데 탈퇴를 못한 거예요. 아직 가입된 상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빨리 변신할 필요가 있다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좀 알아봤고요. 어쨌든 정화일관 경월에도 다양하게 좀 흐름들이 좀 변화수가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응을 잘 할 필요가 있겠고요. 제일 중요한 게 멘탈 관리죠. 다른 일간들도 그렇겠지만 정화가 천간에 떴거나 정화 일간이거나 그런 분들은 항상 이렇게 멘탈이 어느 정도 좀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나 가족이 필요한 거고요.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좀 편들어 줄 사람이라든지 또 편도 편협적으로 무조건 나만 잘났다 이런 편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 입장에서 같이 상의해 주고 고민을 나눠줄 수 있는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잘못을 해도 잘했다고 하는 게 그게 편이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의 어떤 합리적인 소중한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발전이 있는 것인데 그러한 사람이 없고 좀 고립돼 있거나 외롭다고 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정화일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고민거리라든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정리해 나가는 시점이 갑진년의 경월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심기일전해서 새롭게 치고 나가는 경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되기 위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경월 한 달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화일관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